방금 소개받은 윤규 승입니다. 이 하바시 24를 기획하면서 저한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이게 앞전주에 와보라더라고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정보를 주면 되려고 했더니 뭐 사람도 소개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줄이긴 했는데 파워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4분 안에는 끝낼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략을 바꿨어요. 두 가지 식으로 앞에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뒷부분 페이지들은 이 앞부분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경험치 아니면 설명 자료 뭐 이런 걸 넣어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 환원, 뭐 도시 정원, 뭐 아니 생태 환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제안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가 경험한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하나에 관한 이야기만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로 활동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풍경 공동체로 생각나는 게 곤이학교고 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하시겠지만 그걸 이야기할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하실 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도심 정원에 관한 제안만 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 설명해보려고 했더니 다른 거 빼고 나면 제가 이제 지금은 치과이기도 하고 또 환경단체, 풍경 공동체에서 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두 부분에 관한 지속 가능한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할 내용이에요. 이 전체 내용인데 이것만 정리되면 그 뒷부분은 별로 간단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 ESG 워낙 많이 하는 말이고 지속 가능 이런 이야기도 사실 너무 흔한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식상해요. 그리고 난 이게 또 약간 왜곡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살짝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쓰레기 살짝 주우면 지속 가능한 붙여도 되는가? 아니면 내가 살짝 좀 덜 나쁜 일 하면 지속 가능해도 되는가? 뭐 이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부터 워낙 우리가 많이 썼던 말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저희 병원에 가는 이야기도 이 지속 가능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환경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대한 모토나 진료 비전 같은 거 설명할 때 당연히 이 말을 집어넣죠.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짝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크고 굵은 나무예요. 이제 왜 그런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정원도요 그냥 나무 심는 정원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고 문화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한 35개씩은 됩니까? 하여튼 모여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해요. 그거 할 때 모든 시도는 상징물 하나 들고 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의 시만 상징물을 못 들고 갔습니다. 거기 어딘지 아세요? 하나면 원래 뭘 들고 갈 생각이었을까요? 부추. 그렇죠. 근데 왜 부추를 못 가져갔을까요? 쪽팔려서.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백조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권위가 있어요. 근데 안 통하더라고요. 내가 환경공동체 일한 지가 22년째인데 3년째인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정원을 만들어보자는 거고 이제 환경교육센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제 위에 있는 ESG가 뭐 거버넌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 온갖 일을 해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거버넌스는 환경교육센터예요. 그 다음에 중건만 이게 그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22년 동안 떠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속가능도 똑같은 이야기고 정원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못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긴 했지만 결국에 이런 신경을 해보자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비용이 드는 거고요. 불편하고 하여튼 약간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따가 영어 내용에서 토론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뒤지다 보니까 급하게 PP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할 만한 사람 다 있어요. 지금은 떠난 노 교수님들, 옛날 저희들의 병풍이었던 건강익 교수님, 또 김학준 교수님 다 계시죠. 그리고 오실 줄 몰랐어요. 그때 아마 하남시 환경교육센터에 저렇게 손을 내밀었던 모든 분들 다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사 신도시 이야기할 때 북쪽 공원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신목이라는 나무 심었던 곳. 사실 저는 자신합니다. 그 북쪽 공원이 거기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만큼 일조를 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때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김창규 국장이 도시개발공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꾸물거리더라고요. 아, 이놈이 30만 평을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놓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서 한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를 타고 팔 타고 왔을 때 딱 만나는 요 지점이 나는 하나의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가 숲으로 보였으면 쓰겠습니다. 그다음 미사 아파트 쭉 서 있는 그 아파트가 아니고 두 번째 이 근처에 그 우성산업 같은 골재 채취장이어가지고 돌아서자마자 보이는 건 그 골재 채취장 이런 게 아니라 돌아서자마자 보이는 건 어마어마한 하남의 숲이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전부 다 한 50m에서 100m만 빼서 숲 만들고 그대로 아파트에서 좋겠으면 했더니 그래 하더니 진짜 느껴버렸더라고요. 어쨌든 하기는 공무원들이 했지만 저는 일단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북쪽 공원이 제일 처음에 제가 위치는 잡혔는데 제가 이야기한 돌아서자마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하남으로 보이는가? 그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말한 굵은 나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충분함으로 이만한 나무들이 아니라 이런 것씩 갖다 놔야죠. 이런 것이 세 줄, 네 줄로 사이로만 끼면요. 밖에서 보면 숲만 보여요. 그런 하남이었으면 쓰겠습니다. 이 반대편 우성산업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정원을 만들겠다는 이런 겁니다. 여기 어딘지 다 아시겠죠? 여기 남문과원이고. 이게 어딘지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대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 나무도 굵을 거예요. 비리비리한 나무 있는 것과 요거 한 4독불 있는 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일단 굵구나. 저 큰 나무 있으면 사람들 가서 쉬고요. 한강변에 있었어요. 이거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어디냐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거 향교 가는 그 길에 있는 가로수 가운데예요. 저 가운데 은행나무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서울에서 왔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조금 했을 때 제가 동서울 아파트라고 살았어요. 그거 다 밀어내고 지금 고급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만 그때 16평 그 아파트 정말 허름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은행나무들이에요. 서울에서 옮길 수 없는 걸요. 어떤 공무원은 이걸 옮겨서 가운데 심었어요. 물론 저 나무가 굵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태적 환경이 너무 나빠서. 그러나 저렇게 비어있는 것과 저렇게 굵은 놈을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산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 교산 신도시에서 무진막지한 나무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걸 옮겨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저는 공무원들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설득해보려고. 여기도 어딘지 아시죠? 이 사진을 약간 이상하게 찍어서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남에 살고 싶으면 이곳 때문에 살고 싶은 곳이에요. 바로 이런 정원을 하나에 만들었다고요. 이것도요, 저 은행나무를 옮기는 똑같은 공무원이 지금은 신안에 군수로 가 있지만 그 공무원이 심어놓은 거, 심어놔서 지금 18년, 20년 되니까 저렇게 됐어요. 하남의 가장 사랑스러운 강변 뚝방길 대구리 양쪽에 나무가 있는. 이제부터 거기에 이제 저렇게 잎합나무도 피기도 하고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 정체성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요. 저는 하여튼 생치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위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한 25년 전에. 그래서 지속 가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좀 필요 없고요. 저기 보면 지속 가능 들어있죠. 지속적 유지 관리를 추구한다.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를 추구한다 할까 하다가 너무 티가 나서, 베낀 티가 나서 지속적 유지 관리를 추구한다고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보존적 치료, 치주 관리에 바탕을 둔. 자, 이런 진료는 뭘 동반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지속 가능한 이야기는 경제적인 걸 동반하고요. 불편함을 동반해요. 이런 치료하면요. 클레임이 많이 걸려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확 뚝 쌓고 그냥 팍 막으면 큰일 안 나는데 괜히 뭐 생태 통로 만들겠다고 홍수와서 엎어주고 이러면 혼나요. 자,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보이시는 몰라요? 치아 사이 약간 노르스는 거 보이죠? 저거를 썩은 거 맞아요.
근데 저거를 치료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내 몸이 잘 막아줘요. 굉장히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어요. 저 안에 저 까만 거 보이죠? 쏜 거 맞아요. 저거 치과사 모이면 95명은 치료하자고 그래요. 근데 관리만 될 수 있으면 저게 엄청나게 버틸 수 있어요. 저게 엊그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들다니까 그날 걸린 환자 사진 올린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자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글자가 너무 작네.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사진이 13년도에 이게 썩었으니까 우리 닦고 버텨봅시다. 제목은 초기 충치 잘 닦고 버텨봅시다 하고 써놓은 게 지금이 24년이니까 거의 9년 내지 10년을 버틴 거예요. 아직도 괜찮아요. 이런 게 지속 가능한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이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게 이러다 다른 병원 가면 다른 원장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왜 치료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다니다 그러면 또 놈이 이런 걸 치료하나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다음에 이것도요 내 아는 지인이죠. 어금니 2개 보이는데 저기 뭔가 하나 막대 하나 보이죠? 그게 밖에서 찔렀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치료 제가 해놓은 거예요. 크라운도 잘 씌웠고. 근데 보면 뽑아보면 저렇게 뿌리가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 금 가요. 그러면 그런 치아들을 뽑고 임플란트 심으면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2개 다 문제가 있어서 각각 치아를 잘랐어요. 하나씩 남겨놓고 그걸 브릿지로 묶었어요. 여기에 아까처럼 10년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치료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절대 10년 이상 못 간다고 해요. 4년 만에 무너졌어요. 앞에 치아 또 금간 나가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그때 4년 전에 뽑아가지고 깔끔하게 임플란트를 심었으면 깔끔했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다 잘라가지고 씌워서 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오게 해놨는데 이게 5년을 못 가고 4년 만에 망가졌네. 그러면 제 전문용어는 가오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속 터지죠. 이런 게 환경적인 지속 가능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좀 보이시나 몰라요? 여기 보면 약간 거무스름하죠? 맛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또 하나의 저희 정체성 중 하나인 푸른기호 공동체입니다. 뭐 어차피 저기 보면 저 밑에가 그 말이 써져 있거든요. 여기 밑에 까맣게 써져 있는 말이 너무 어렵게 써놔서 보존 치료를 지향하다란 초기 충치는 일단 잘 닦고 버틴다. 그 다음에 치료 관련 기본을 둔 지속적 유지 관리를 하면 치아는 흔들려 빠질 때까지 잘 닦고 버틴다. 물론 무서워서 밑에다 달아놨어요. 단 전문의야 잘 상담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엔 이렇게 해도 무너져요. 결국에 다만 10년 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창출은 10년 뒤에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저희가 한 15년, 16년 전, 17년 전에 일회용 환자들 손 닦으면 이렇게 뭔가 또 일회용 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저렇게 천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오다가 저쪽으로 황산을 옮기면서 이걸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 3, 4년,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런 노력 같아요. 너 옛날에 해놓고 왜 이번에 안 해? 그래서 부랴부랴 저기 있는 민정희 대표한테 부탁해서 아주 멋진 일회용 티슈를 쫙, 일회용이랍니다. 천 선수를 만들어서 다시 또 비치해 놨습니다. 이게 한 18년 정도 사진이에요. 근데 18년 전, 그래서 이틀에 한번 다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샘치과 로고는요, 저 노란색이 샘치과가 앞에 그 가운데 그 은색이 보이는 게 저는 지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은색을 커버하고 또 하나, 저 검정색이 또 노란색을 커버하는 이게 뭐냐면 샘이 지역을 껴안고 지역이 샘을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꿈은 컸으나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았죠. 벌금도 엄청 얻어맞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바깥에 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과 같이 소통을 보겠다는 그 사인들입니다.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기계로 지원을 한 것도 있고요. 저는 이거는 오픈 대표님이 이게 틈틈이 그렇게 눈총 받으면서 끊임없이 공연을 만들어서 저도 끌려가서 한 겁니다.
저는 가장 자부심 넘치는 이 사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인년이 몇 년일까요? 18년. 18년이죠. 18년 전에 저희 병원이 4일째 한다고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 2년 전에 최근에 한 그런 4일째가 아닌 거예요. 18년 전부터 했던 4일째인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직원들에게 줬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걸 담당한 다른 분들이 설명할 거예요. 이 사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가 여러 대의 차가 있었어요, 버스가. 그 중에 저렇게 세 그림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 뒤에 누구 보이세요? 서종화 대표님이세요. 이건 저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뭔가 해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서 달고, 떼고, 추위에 계속. 누군가는 고구마 썰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런 거 기획해야 되고요. 여기 민해청 대표님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서종화 선생님에 전화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다. 이거 서종화 선생님이에요. 인상 깊은 사진이에요. 약간 나는 이거 보면 어떤 감정이냐면 쓸쓸, 외로움 이런 거. 한 20몇 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죠. 여기 활동가들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 때는 저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새들한테 이렇게 묵묵히 버텨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그 하나의 권위를 만든 거예요. 또 이렇게 생긴 사진도 있길래 살아남은 이유 전문가, 이게 서종화 선생님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백 선생님 얘기하는 거고 뭐 저런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아야 돼요. 하여튼 느닷없이 하나에다가 뭐 이런 거 해보겠다는 거 대부분 실패해요. 있는 거, 가능한 거. 이런 지속가능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해만 가능한 거예요. 지자체 지원, 간혹 어쩌다 한 번씩 환경센터 같은 것도 지원했죠. 이게 서종원 선생님 책들이에요. 제가 이거 일부러 넣어놨어요. 우리가 환경센터장으로 모셔왔더니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푸른길 공동체하면 자랑할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 표창이요. 대통령 훈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만한 일입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역 내 단체는요 끼리 틈이 아니에요. 여기가 밀렸어요. 그래서 밀렸는데 어떻게 여기는 그래도 꼭 해야겠다 해서 6월달에 결국에 다시 해준 겁니다. 그 20년의 노력이 그 당시에요 전체에서 지역 환경단체가 상 받은 거 저희가 유일해요. 나머지 다 어마어마한 기업, 법무부 뭐 이런 거예요. 이 나무공원은요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나무공원이에요. 지금의 나무공원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제 아들, 내 종종 모르죠. 제 아들로 자전거 배우고 아들로 성장했던 곳이라고. 제 아들 때 다 30이 다 넘었어요. 그 당시 나무공원으로 서있던 저 뭐예요? 그 안내판이에요. 제 아들놈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얘들 다 저러고 놀았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대안학교도 만들었고요. 여기서 환경센터도 처음에 만들었고요. 여기서 방과학교, 지역 방과학교도 만들고요. 저놈들이 다 30이 넘었으니까요. 자, 여기 하나 보죠. 그로부터 2년 뒤에 넘어뜨렸죠. 왜냐하면 나무공원을 만들었던 그런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밀려나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쓰러지고. 그래서 저걸 다시 세우는데 저희 단체가 만만치 않게 역할을 했다. 하여튼 그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랬던 곳이 이렇게 됐죠. 여기 19년도 사진밖에 없어서 일단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치고 항복하고 이제 모른다 나고 있을 때, 결국에 민해청이 받아서 여기까지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런 곳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약간 씁쓸해요. 왜냐면, 그때는 느낌이, 뭐라 해야 될까. 우리의 나무공원이었는데, 지금, 우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정선 전경. 이게 1925년 적어놓은 게 을주면 대홍수가 1925년도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대홍수였어요. 그때 석촌호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저 당정선 물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925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제 저 보이죠? 미사성 요 위에 있는 건 그 밤섬이고 저 앞에 있는 게 당정섬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모래사장고요. 저렇게 마지막 사진들이 저렇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복원됐고요. 이렇게 복원됐습니다. 뭐 말 많지만 할 필요 없어요. 대표 브랜드 만들고 뭐 수도권 동부 최대의 복합 뭐 문화 환경 공간, 여기서 우리는 환경 공간이란 말 안 하죠. 문화 환경 공간 만들고 하나의 상징 만들고 또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어야 되고 뭐 이미 검증된 사업하고 다 이제 하여튼 우리가 잘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조성 전략 뭐 말들은 멋집니다. 그런데 줄이면 이거예요. 닥치고 굵은 나무. 미사 북쪽공원, 미사 호수공원, 제2남공원, 당정도 전부 다 그 비리비리한 나무 하지 말고 제발 교산동 신도시 할 때 돈 좀 쓰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비용 많이 든다. 잘 죽는다. 전문가가 있어 말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타시도 단출이 어렵다. 왜냐하면 왜 타시도 이야기 왜 하는 거냐면 저희 둔천 주공할 때도요. 거기 있는 거 다 옮겨오자고 그렇게도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교산 신도시가 있어요. 이 사진 다시 보여주려고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도초도가 저 도초도 가봤거든요. 비 와서 그런 건데 하남 도초도에 제 사진 잘못 찍었어요. 이 백나무 만만치 않다. 다 요만씩 해요. 백나무길인데 심리가 백나무길이에요. 여기 땅이요 전부 다 엉망진창 모래땅이에요. 이걸 전부 다 배로 바지선으로 실었어요. 육지에 있는 거 다 실어다가 심리를 심었어요. 여기 보시죠. 여기 밑에 물파이프. 왜냐면 모래땅이어서요.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요. 그 일일이 물파이프 꽂고 해가지고 저기 못넘게 지들 잡고 해서요. 심리길을 만들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제 장인어른이고 그로부터 보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랑을 건너뛰었던 분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심리를요 육지에서 어디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곳에서요 심은 그 나무들을 다 옮겨서 이렇게 해서 살려서요 산림청이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심리 평나무 숲길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려고 간 거예요. 저. 어우. 이거 저희 교산동에 살던 저희 집이에요. 뒤에 옆에 도로 의자 있죠.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저 위에 집이요 저희 안방 앞에 있는 감나무예요. 감나무가 이만하니까 엄청나죠. 이 감나무. 제가 여기서 이사 교산동 나가면요, 저 배버려요. 저희 집 앞에 있는 향나무예요. 요즘 향나무 가치 없어요. 아무 저렇게 굵은 거 안 가져가요. 다 배버립니다. 그래서 차마 못하게 있어서요. 교산동에서 다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 보세요. 저거 감나무 군이에요. 사람 키만큼 컸죠. 이틀에 걸쳐서요. 포프렌 3대, 뭐 8톤이 몇 톤인지 트럭 5대, 크레인 뭐 해가지고 크레인 옮기고 저희 집 앞에 심었습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 하냐면 이거 하는데 900만 원 썼습니다. 저 같은 개인도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시가 그리고 다르잖아요. 시는 뭐 축하행되고 다 막 그렇잖아요. 이력도 있고 좀 비싸단 말, 중요한 말 하지 말고 좀 해보자. 나무과학을 저희는 기억의종으로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게 다 퇴색했지만 교산동에 있는 나무들을 옮기기 시작하면요. 그 교산동 주민들 거기 살았던 그 나무와 관계된 온갖 이야기가 같이 실려올 거예요. 옆에 서서 붙여놓으면요. 그게 기억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성산업은요. 대한민국이 산업화 돼가면서 저질렀던 온갖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 흔적 정원이라고 하고요. 뭐 말하려면 복잡합니다. 경정장 할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를 문화유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라섬이나 이런 공연들 하죠. 근데 왜 거기서 할까요? 서울 인을 사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프린지 페스티벌 해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이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끌려서 그렇죠. 당정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정분치예요. 저희들은 지긋지긋한 곳이에요. 그렇게 좀 보존해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파헤쳤고요. 지금 이제 뭐 좋아요. 근데 이번엔 또 거기다가 또 주차장 만들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오기 편하게 주차장을 위에 뚝길 있지 않습니까? 88도로 연결된 미사대로 거기에서 조금만 만들면 차를 바로 주차할 수 있으니까 주차를 편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보자.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내가 눈이 많이 한강을 따서 김포에서부터 하남까지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르게 해봐야 된다니까요. 뭐 여러 제안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9시까지는 뭐 저는 딱 요것만 내가 9시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회원들이 서로 간에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9시까지는 주차가 복지고요. 거기는 시청역 아니었으면요 완전히 슬럼화 됐어요. 시청역도 살아났는데 거기서 땅이 팔겠다고 건물이 팔겠다고 나오기만 하면 시가 사야 돼요. 제발 좀 대규모로 다 밀어가지고 뭐 재개발하는 선수 하지 말고 그때 샀으면 쓰겠어요. 이걸 전에 바꿀 수 있어요. 하남시가 못 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이용해서 매입하게 하면 돼요.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는 부산봉에 하나 개발도 해요. 그때 나온 걸로 조례를 바꿔서 그 중에 몇 %를 이걸 산다. 그래서 누가 팔기만 하겠다면 시민들 팔겠다면 무조건 다 사요. 그걸 조금만 쌈지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쌈지 공원, 쌈지 시민 놀이방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 지금 이런 매니총 사람도 있지만 이들과 외부에서 온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을 주거하게 만든 하남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 교산 신도시는 이야기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기본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기센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시민 참여예요. 그게 거버넌스인 거죠. 1년 안에 무조건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고민들. 그렇죠. 환경센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볼 게 요거예요. 그동안 하남 발전의 고민거리들 이런 거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누가 지속 가능한 이야기 못하고요. 환경 생태 이야기 못해요. 근데 내 생활에 있고요. 내 경제적 이득과 결부되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덮은골 습지.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같아요? 이게 덕풍터널이에요. 여기. 네. 여기 덕풍터널 2개. 한선 아파트. 아니, 리치빌? 예. 리치빌이죠. 난 살다 그 정도 이거 너무 웃겨. 나 부자마을 일본에 살아. 부자마을 일본에 살아. 이런데 하여튼 쭉 보시죠. 여기가 숲으로 둘러싸인 거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좀 뜨거운 감정이긴 한데 저기 터널 뚫려서 이분들 서울로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이득이죠. 근데 그건 맞는데 나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나는 여기 뚫지 말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덕풍굴 습지라고 불렀던 것은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부분 터널 뚫리기 전. 내가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막다른 곳이기 때문에 차 달리지 않고 차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뒤로 돌아놓고 애가 뛰어가든 괜찮아요. 지금은 거의 단지가 단절에 가까워요. 왜? 어마어마한 차들이 달려다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내 집 앞에다 이렇게 길을 뚫어놓고 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길이 편해졌으니까 좋은 건가? 이 덕풍을 습지 망가뜨리는 것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길을 꼭 거기다 안 뚫고 돌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고민들 당장 내 아파트 불 뚫어져가지고 가격 오를 수도 있고 서울에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이야기 앞에서 지속 가능과 기타등 환경 이야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미사습지, 그 다음에 심평습지. 요게 심평습지예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만두집 옆에? 예, 거기 이화 벽돌 마지막 땅입니다. 이만평. 이제는 여기 맹공 최대 서습지예요. 우리도 좀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봐서 쓰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어딘지 아시죠? 네. 덕풍천이에요. 보기 좋습니까? 저희는 이거만 보면 미치겠어요. 뭐냐면 지금 가운데 봐보세요. 새가 한 마리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저기가 백록도 시작해서요, 새들이요, 바글바글 했어요. 왜 그럴까요? 길은 양쪽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면 제발 좀 한쪽만 해도 된다. 주민들한테 그냥 한쪽이다 더 양쪽으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도 새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해도 한쪽만 쓰겠다. 이렇게도 필요하면 저 위에다 옆으로 만들어서 해도 된다. 안 돼요. 주민들은 무조건 물가를 걸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걸으면 어때요? 완전히 가축화되어 있는 오리 한두 종 아니고서는요 절대 야생에서 못 삽니다. 너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고민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22년 전에 풍경 공동체 만들 때 이따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을 매개로 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거잖아요. 줄이면 이거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좀 생각 좀 해보자. 고산동 개발할 때 거기에 있는 나 같은 개인도 하는데 굵은 나무 제발 좀 다 옮겨서 우리 북쪽 공원 이사 거기 아니면 온 강정들 온갖 곳에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소비수도 하는데 신앙도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이 존재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넘치는 그런 하나를 만들어 보면 거기다가 인문학 문화까지 겹치는 그런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것에 관한 서문을 연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은 다른 분들과 기타 등등 엮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